안녕하세요. 미니드론 자율비행 경진대회 B리그 참가하는 서경대학교 팀 꿀벌이 김원유, 이창규, 정다은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호버링 제어, 영상 처리, 경로 이동 제어, 개발 환경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호버링이란 드론이 공중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버링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호버링 제어는 실시간으로 드론의 센서 값을 받아 지표면과 수평이 되도록 제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드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운동 방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3축에 대해 회전 운동, 또 3축에 대해 선형 운동, 이렇게 드론은 6개의 자유도를 가집니다. 드론의 현재 자세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좌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성 좌표계는 지구를 중심으로, 기체 좌표계는 기체를 중심으로 표현되는 좌표계이며, 드론의 정확한 자세를 알기 위해선 기체 좌표계로 표현되는 자세를 관성 좌표계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드론의 자세 추정을 위해 자이로 가속도 센서가 사용됩니다. 먼저 자이로 센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이로 센서는 기체의 회전 운동에 대한 롤 PCO 벡터 값으로 각도를 추정합니다. 센서 값인 각속도를 적분하여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속도 센서입니다. 가속도 센서는 XY, Z축으로 표현되는 선 가속도를 이용하여 각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각도 추정 공식은 각 축의 벡터 값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개의 센서는 각각 각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각 센서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시간에 따른 각도 그래프를 표현하여 결과를 관찰하였습니다. 파란색 가속도 센서는 고주파 노이즈가 검출되고 초록색 자이로 센서는 저주파 성분에서 불안정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두 센서 장단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융합하는 상보 필터를 적용해 해결할 것입니다. 상보 필터로 두 센서를 융합하여 결과를 보면 각각의 장점만 취득하여 정확한 자세 추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보 필터는 자이로 센서 값을 하이패스 필터에, 가속도 센서를 로우패스 필터에 융합하여 정확한 추정 각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상보 필터 수식을 전개 이항하면 오른쪽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도출된 수식은 세타에 대한 적분항인 I항, 세타의 에러인 P항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PI 제어를 통하여 상보 필터를 구현할 것입니다. 자이로 가속도 센서 값을 상보 필터에 적용시켜 기체에 대한 정확한 자세를 추정했다면 기체를 관성좌표계로 변환을 통해 오일러 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기체에 대한 자세 추정 값에 두 좌표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전 행렬 R을 통하여 오일러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해진 오일러 각수로 PID 제어 기법을 이용해 모터를 제어할 것입니다. PID 제어는 목표 값과 현재 값에 대한 에러를 각각 P, I, D항으로 표현하여 목표 값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어량을 구하는 제어 방법입니다. 저희는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 PID 제어를 할 것입니다. 적절한 개인값을 찾아 드론의 호버링 제어를 할 것입니다. 호버링 제어 과정은 가속도 자이로 센서 값을 이용하여 드론의 자세 제어, 기압 센서를 이용하여 일정 고도에서 유지하도록 제어합니다. 정확한 경로 이동 제어를 위해 관측된 영상에서 정확한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영상 처리 기법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팀이 사용할 영상 처리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RGB의 색 공간을 가지고 있는 원본 영상에서 색깔의 특징점을 추출할 때 보다 정확한 색 추출을 위해 편리한 색 공간으로 변환합니다. 그런 후 이진화를 통해 변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진화된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 속의 경로 이동 알고리즘에 사용할 윤곽선 검출을 합니다. 그런 후 마지막으로 트랙에서 직선 검출하여 드론이 나아갈 방향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각 영상 처리 기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이론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영상은 RGB 색 공간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RGB는 주변 환경의 밝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정확한 색 검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색 공간을 변환합니다. 예시로 HSV 색 공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SV는 색상, 채도, 명도로 표현됩니다. 다음 색깔들은 색상값이 0인 빨간색 색상에 채도와 명도의 값을 달리 적용한 표입니다. 이처럼 H 색상값에 채도와 명도를 이용하여 색검출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색검출할 수 있습니다. 색공간의 변환을 통해 원하는 색을 검출했다면 그 값으로 회색조 이미지나 이진화 이미지를 변환합니다.
컬러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3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나 이지나 영상을 이용한다면 단일 차원의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어 연산량과 연산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윤곽선 검출 알고리즘인 캐니 엣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윤곽선이 검출되는 원리는 블러링으로 노이즈를 감소시킨 영상에서 XY축으로 미분 연산 후 두 축에 대해 기울기를 하나로 합칩니다. 미분 연산을 통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최대값 윤곽선만 보존합니다. 인계값을 통해 최종적으로 윤곽선들을 판별하여 이어줍니다. 저희 팀은 경로이동 제어 시 트랙에서 직선을 검출하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구상했기 때문에 직선 검출에 사용되는 허프 변환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즉, 직선에 대한 값을 구할 때 기울기와 절편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기울기 값이 범위가 광범위하여 직교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변환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영상처리 기법 이외에도 저희 팀은 여러가지 영상 처리를 통해 노이즈와 오차를 줄여 정확한 영상 데이터를 추출할 것입니다. 착륙 지점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드론이 공중에 이동 상태일 때 착륙 지점의 형태나 크기, 카메라의 시점에 따른 위치 변화, 조명의 변화, 여러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착륙 지점을 정확하고 빠르게 인식하기 위해 저희는 서프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입니다. 서프 알고리즘은 특징점 검출 알고리즘이며 서프는 시프트에 비해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본 대회와 같이 실시간으로 특징점을 찾아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서프를 사용할 겁니다. 저희 팀은 영상 처리 이론들을 구현하고 경로 이동 제어를 하기 위해 실제 경기장과 비슷한 간이 트랙을 제작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여러가지 경로 이동 제어 알고리즘을 구상했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은 관심 영역이 지정된 엣지 영상에서 드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런 후 관심 영역의 가장 윗부분에서 트랙에 해당하는 픽셀을 찾습니다. 최종적으로 드론이 이동해야 될 경로는 찾은 두 픽셀의 중앙값과 현재 드론의 위치에 연결하는 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직선 검출을 이용한 알고리즘입니다. 허프를 통해 구해진 직선의 평균 직선을 계산합니다. ROI 지점의 교점을 찾아 현재 드론에 위치한 연결을 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른쪽 6개는 영상 처리에 대한 결과이고 순서는 맨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왼쪽은 최종 경로 이동 제어에 대한 결과 영상입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왼쪽부터 경로 이동 제어의 결과,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데이터, 데이터를 통한 드론 명령 코드입니다. 기본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영상 정보를 통해 경로를 판단하여 드론에게 제어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단일 처리 방법으로 구현한다면 영상 처리 과정에 드론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다중 처리 방법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이고 그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영상 처리 과정이 진행되는 캡처 스레드와 드론에 명령을 내리는 컨트롤 스레드가 있습니다. 스레드 데이터 구성으로는 드론의 이륙, 착륙, 이동과 같은 상태 정보를 전달하는 스테이트, 드론의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각도, 거리, 속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컨트롤 스레드를 통해 드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음으로는 하드웨어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에서 각각 센서를 통해 상태에 대한 센서 값을 얻고 이 값을 MPU에 전송합니다. MPU에서는 상태 센서 값에 대해 제어 값을 만들어내고 드론의 모터를 제어하며 드론의 자세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로부터 영상 정보를 얻어 MPU에 전송하게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원격으로 개발하기 위해 뷰어 역할을 하는 PC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드론의 개발 환경 구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SD카드 세팅과 라즈베리 파이 환경 구축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라즈베리 파이 OS인 라즈비안을 SD카드에 플래시합니다. 다음은 구축된 OS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개발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연결하는 방법,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하는 방법, PC에서 원격으로 연결하는 방법. 저희는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와이어리스 방법을 이용할 것이고 라즈비안 OS에서 프로토콜 설정, 무선 랜 설정을 하여 PC에서 원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